자,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종혁이라고 하고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으로 간략하게 자기소개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자격증 취득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격증 취득한 후에 어느 분야로 일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 세 가지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면은 저는 이종혁이고요. 대학교 4학년 2학기 여름방학 때부터 강사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6살이었죠. 26살. 그러니까 수질 자격증 따고 나서 이제 대기 자격증도 따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4학년 1학기 때 수질을 따고 나서 이제 4학년 2학기 때 이제 대기 자격증을 따려고 학원 등록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 학원에 잡혀가지고 바로 이제 수질 강사가 없다고 해서 수질 자격증이 있다고 너 한번 해볼래? 해가지고 우연찮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4학년 2학기 때 시작을 해가지고 26살 때부터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26살 때. 그래가지고 그때 수업 듣는 학생들이 제가 이제 95학번인데 95학번, 96학번 분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93학번이라고 나이 거짓말하고 친구들도 가르치고 형들도 가르치고 그 형들 만나면은 술 한번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얘기하면서. 그래서 26살 때 일반 학원에서 강의 시작을 했고요. 그 학원에서 강의를 한 10년 정도 했어요. 10년 정도 했는데 이제 하면서 결혼하고 애 낳고 뭐 그렇게 하면서 좀 힘들었던 게, 뭐 어차피 제가 학원 강사 생활하면서 수업이 아침 수업 있고 오후 수업 있고 저녁 수업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수업이 10시에 시작하고 마지막 수업이 7시에 시작하는데 그게 끝나는 시간이 10시였었어요. 그래서 학원 근무를 10시부터 10시까지 했죠. 10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하다 뭐 어차피 남편이 학원 강사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는 와이프가 이해를 했었는데, 이제 강사 생활하면서 결혼하고 이제 애를 낳고 나서 애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애를 낳아야 되겠지만은 애 돌까지 키우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애 잘 때 나가서 애 잘 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침 10시 전에 9시에 나가서 저녁 11시에 집에 들어오니까는 애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가장 좀 학원 생활하면서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직업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왔어요. 직업학교에서 이제 수질 강의할 사람이 필요하다. 너 한번 해볼 수 있겠느냐? 학원 생활 한 10년 정도 했더니,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거는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이냐? 그걸 먼저 물어봤죠.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뭐 칼 출근 칼 퇴근이다. 9시 출근 6시 퇴근이다. 야근 없냐? 절대 없다. 그래가지고 좋다. 나 하겠다. 그러니까 연봉은 오히려 깎였어요. 직업학교라는 데가 월급을 많이 못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연봉은 오히려 깎였는데, 이제 칼 출근, 칼 퇴근이라는 메리트 때문에 직업학교로 옮겼죠. 일반 학원 생활 10년 하다가.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옮기고, 이제 대기 담당하고 있는 최혁재 선생, 공쌤은 이제 학원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옮겨가지고 인천 직업학교로 출근을 했는데, 6시 딱 치니까는 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야, 가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나왔는데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지하철을 딱 탔더니 사람 겁나 많아요. 막 퇴근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데, 이 지하철 딱 이렇게 서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 사람들 인파 속에 함께 집에 간다는 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늘 제가 지하철 타고 퇴근할 시간에는 만취한 몇몇만 있었을 뿐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기쁜 나머지 기쁨에 눈물 흘리면서 최혁재한테 전화를 했죠. 나 지금 퇴근한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직업학교에 가서 출퇴근 보장된 삶을 딱 2주 살았습니다. 2주 있다가 이제 야근이 시작되더라고요. 직업학교라는 게 이제 노동부의 감사를 받아야 되다 보니까 제가 글로 옮기고 나서 2주 있다가 감사 시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9시까지 출근해가지고 11시에 막 퇴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와이프는 이제 난리가 났죠. 뭐 하는 거냐고. 월급은 더 낮아졌고 왜 더 일찍 나가서 더 늦게 들어오냐 막 이렇게 하면서 시달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직업학교로 옮기면서 또 하나 계획이 있었던 게 물샘닷컴을 만들기 위해서.
그 물샘닷컴이라는 인강 사이트를 만들기 위해서 옮겼거든요. 그래서 그 직업학교에서 조금 힘들게 생활하면서 주말에 이제 물샘닷컴을 같이 운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물샘닷컴이 조금 환경 분야에서 인정을 받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물샘닷컴도 온라인 사업을 주력으로 하다가 이제 오프라인 사업도 필요하다. 그래서 직업학교 한 6년, 5년 정도 생활하고 이제 다시 물샘닷컴으로 그 오프라인 사업장을 만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강사 생활은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직에 있는 강사들 중에서 제가 오래되기로는 한 3번째 정도 됐어요. 나머지 2분은 굉장히 연장자시고 경력은 한 3번째로 오래됐고 나이는 제가 볼 때 한 중간 정도인 것 같아요. 나이는 중간 정도고 경력은 좀 오래된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이종혁이라고 합니다. 그 원래는 물쌤이라는 닉네임을 그 학원에 있을 때 어느 날 이제 학생이 그 원래 선생님을 줄여가지고 쌤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물 가르친다고 물쌤 이렇게 불렀는데 어감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쌤이라는 닉네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강사 생활 한 16년, 17년 그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그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전히 저를 찾아주심에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아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감동을 시키는 강의를 하자라는 그런 마인드로 강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3대 원칙이 있어요. 3대 원칙.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강의 있는 전날은 절대 술 먹지 않는다.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수업이 이제 월화수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화수목에 일, 월, 화, 수는 술을 못 먹고 목과 금은 술을 먹을 수 있습니다. 목요일 끝나고 낮술 한잔 하자? 오케이. 완전 좋습니다. 예, 그렇게 첫 번째 원칙은 강의 있는 전날은 절대 술 먹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원칙은 강의실에 제일 먼저 들어와서 제일 늦게 나간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10시부터 1시까지지만은 저는 10시 전에 항상 강의실에 들어와 있을 거고 1시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 나가고 나서 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질문 있으시면은 미리 오셔가지고 질문하셔도 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질문하셔도 되고 물론 수업 중에 질문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원칙은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은 강단은 무대고 학생은 관객이다. 무대에 선 사람은 관객을 감동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게 세 번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온라인이 많잖아요. 온라인이 편하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강의를 듣는 게 제일 편할 건데 근데 아무래도 그 오프라인이 집중도는 조금 더 높기는 해요.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눈빛 보면은 아, 요거 이해 못했구나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매력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다양하게 여기서 뭐 한 10분, 20분 거리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한두 시간 거리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취하는 분들, 고시원 생활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힘들게 와가지고 강의를 들었는데 두세 시간 동안에 다 쓸데없는 소리만 하다가 그냥 강단에서 내려오면은 그건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항상 공연하는 마음으로 그 강의 준비 잘 해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수업 들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강사가 되기 위해서 계속 그 원칙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렇게 간략하게 제 소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격증 취득 절차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자격 시험 주체는 이제 산업인력공단인데 산업인력공단에서 기사, 산업기사 자격에 대해서는 4번 시행을 해요. 4번. 근데 그 4번 다 시험이 있는 건 아니고 응시생 수에 따라서 응시생 수가 좀 적다 싶으면 한 번만 있고 좀 더 많아진다 싶으면 2번, 더 많다 싶으면 3번까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사, 산업기사도 4번 시험 보는 자격증은 없어요. 많아야 3번. 많으면 3번이고 적으면 1번. 그래서 해양환경기사라고 있어요. 해양환경기사는 1년에 한 번만 시험을 봐요. 시험 보는 사람이 1년에 500명? 400명?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환경 분야 중에서 수질환경이 시험을 가장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수질환경은 1년에 한 6,000명 정도 시험을 봐요. 6,000에서 7,000명 정도. 그래서 수질환경, 대기환경,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는 1년에 3번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거의 변하지 않는데 수질의 경우는 1회, 2회, 3회 이렇게 시험이 있고 수질 외에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제외하고 대기나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1회, 2회, 4회가 있어요. 그렇게 3번 보통 진행을 하고요. 1회 시험은 1차 시험이 3월 초예요. 3월 초. 그리고 2회 시험은 4월 말이나 5월 초. 요거는 연도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그 해당 연도의 연휴 기간에 따라서 그 설 연휴와 추석 연휴에 따라서 약간 그 기간이 달라집니다. 보통은 이제 4월 말에서 5월 초에 있고 3회는 8월 중순에서 말까지. 그 다음에 4회는 9월 중순에서 말까지. 그렇게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보통은. 자, 그렇게 1차 시험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이제 1차를 합격하고 나서 2차 시험까지의 텀은 1달 반에서 2달 정도. 보통은 1달 반. 보통은 1달 반 후에 그 후에 이제 2차 시험이 진행이 돼요. 그렇게 텀이 있고 그래서 매회 1회차 실기시험과 2회차 필기시험은 겹치는 편이에요. 2회차 실기와 3회차 필기도 마찬가지. 3회차, 4회차는 정말 많이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1회부터 4회까지 시험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자격증 4개 따야 되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4개는 불가능해요. 미친 듯이 하면은 3개 정도는 딸 수 있어요. 미친 듯이 하면은. 근데 보통의 경우는 2개 정도. 보통 그냥 수월하게 공부한다 싶으면은 2개 정도를 도전하는 편이고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 3개까지도 따더라고요. 4개까지 따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4개 따는 건 거의 못 봤고 정말 열심히 해봤자 3개. 그리고 보통은 2개. 1개도 못 따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1개도 못 따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1년에 자격증 2개는 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1년에 2개 정도는 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차, 2차 시험까지 보면은 이제 최종 합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수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수질의 경우는 1차 시험의 경우 기사의 경우는 5과목, 산업기사의 경우는 4과목을 시험을 봐요. 이거 다 아시죠? 알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수질환경의 경우는 개론, 그 기사의 경우는 상하수도까지 해가지고 5과목 시험 보고 산업기사의 경우는 요거 제외하고 4과목을 시험을 봅니다. 자, 요 4과목 또는 5과목이 과목당 20문제씩. 그래서 기사의 경우는 5과목이니까 100문제가 되겠죠. 산업기사는 4과목 해가지고 80문제가 되고요. 그 과목당 20문제 합의 100문제 시험을 보면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이렇게 하면은 1차 시험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1차 합격하면은 얘는 2년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2년 안에 이제 최종 합격하면은 자격증이 나온다는 얘기. 근데 2년간 유효하다는 건 이거는 별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은 1차가 어렵지 2차는 어렵지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1차 합격하면은 한 7분 능선 정도는 다 넘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차 합격이 관건이다. 과락은 평균이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빵꾸 나버리면은 합격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당 8문제씩은 맞춰야 돼요. 8문제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40점까지는. 근데 7문제 맞춰가지고 35점 나와버리면은 평균이 넘어도 불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과락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과락 없이 이제 평균 60점이면은 반에서 조금만 더 맞추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60점만 맞으면 1차를 합격하는데 그 전국적인 합격률이 한 20에서 30% 정도가 전국 합격률이에요. 합격률.
그 예전에 막 10몇 %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근데 합격률이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10몇 %였다가 2000년대 초반에는 20%였다가 지금 이제 2015년, 16년, 17년 뭐 요때는 한 30% 이상까지 올라오기도 했어요. 이게 이제 산업인력공단의 약간의 방침인데 자격증 1차 합격률은 30% 정도를 유지하자 뭐 이런 내부 방침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는 거의 한 30% 정도까지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30% 합격률이라는 것도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죠? 그 합격률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근데 전국 합격률은 사실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이제 수업 듣는 분들 합격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년 정도 학원 생활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합격률이 한 45에서 50% 정도 나왔었어요. 학원 생활할 때. 그래서 한 45에서 50% 나왔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직업학교로 옮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직업학교 옮기면서 제가 제일 고민했던 게 이거예요. 지금 막 대학 마친 애들을 공부를 시켰을 때 합격률이 50%였는데 직업학교라는 게 이제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된 분들 아니면은 직장생활 하다가 실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환경을 전공하신 분들이 반도 안 돼요. 그냥 다 유사 전공인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됐었어요. 내가 이분들을 과연 합격을 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좀 걱정이 됐었는데 그때 최고 합격률을 80까지 찍었어요. 최저는 50이었고요. 그러니까 50은 흔치는 않았고 직업학교에서 한 70% 정도 합격률을 찍었어요. 왜냐면은 시간 투자가 많았거든요. 그 직업학교다 보니까 그냥 학원 수업 시간 딱 끝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루에 7시간, 8시간을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합격률이 좀 높았어요. 7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 여름방학 때 개강을 했을 때 이제 직업학교 그만두고 학원에 왔을 때 그러니까 직업학교에서 이 정도 찍었으면은 내 이름을 건 학원에서는 더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막 붙잡고 막 갈구고 막. 그리고 그 카페 디벼보면은 후기 보면은 실강의 기적 뭐 이런 글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무지하게 갈궜거든요. 야, 난 너가 제일 걱정돼 막 이러면서 수업 시간에. 그랬더니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해가지고 저번 여름방학 때 80% 찍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 학생은 오프라인 수업보다는 온라인 학생들이 더 많기는 해요. 근데 온라인 학생들 합격률은 그 통계 낼 수가 없어요. 그들한테 다 전화를 돌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온라인 학생들 통계는 제가 안 내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강의가 온라인 강의랑 똑같으니까 그 오프라인 학생을 여름방학 때 80까지 찍었습니다. 이제 목표는 제가 강사 생활하면서 꼭 한번 이뤄보고 싶은 목표는 뭐겠어요? 100%겠죠. 100%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번 그 시즌 동안에 여러분들을 좀 열심히 한번 그 갈궈볼 생각입니다. 알겠지, 지겸아? 그래서 100%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자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합격률은 요 정도가 되지만은 그 제가 그 실적은 요 정도가 되니까 꾸준히 그러니까 하루에 뭐 10시간, 11시간 공부하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하루에 3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꾸준히입니다. 꾸준히.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정해진 시간은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 합격 퍼센테이지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차를 합격을 하면은 이제 2년간 1차 합격이 유효한데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고 말씀드린 대로 한 달 반에서 2달의 텀을 가지고 이제 2차